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 나스닥 증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짝 주춤했지만 양호했다. 약보합권 정도로 마감을 했죠.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8.6% 예상치 정도에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3.5% 인플레이션 우려감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면서 장중에 중국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좀 약세를 보였는데 다우지수 약보합 양호했다. 나스닥은 0.6% 소폭 약세권이었는데 15,800 흔들기도 안 나왔다. 이 정도면은 미국은 강한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약하냐?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만기 영향력도 있고 수급의 부재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만기까지는 이렇게 상승에 대한 강력한 이제 모멘텀 부재하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도 포지션 자체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고 변동성이 어떻다? 줄어든다, 축소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다시 좀 올라오고 하는 정도의 수급을 보인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자, 주식은 그렇게 매도하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대신 이제 코스닥 주식을 매도했고, 코스닥 쪽에 이제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 해서 기관과 함께 4천억 이상의 매물을 쏟아냈죠. 그리고 이제 선물 동향에서도 한 5천 계약 매도를 했는데 최근에 좀 매수 나온 부분을 일부 청산하는 정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로 코스피 시장은 선물로 눌러놓고 지수를 눌러놓고 뭐 했느냐, 풋옵션을 일부 청산했다. 근데 콜옵션도 일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하방향을 완벽하게 청산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하방 압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포지션을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항상 말씀드린 예상치, 추정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되고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제가 포인트로 볼 구간만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가권이 이제 현재 지수권이 385포인트 구간에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로 볼 때. 그러면은 이제 2,900 초중반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은 이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풋옵션 아랫 방향으로 봤을 때는 풋옵션 385 구간을 청산하는 구간을 만들 수 있다. 그 아래는 2,900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손실이 쌓이기 때문에 2,900 이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900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포인트 보셔야 되는 거, 만약에 내일 방향이 아랫 방향이 먼저 나온다라고 하면, 자, 풋옵션 이 385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 내일 오전에, 그러면은 2,900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고, 만약에 흔들기 나올 때 풋옵션 385 구간, 이 구간이 그냥 여러분들은 풋옵션 청산이 나온지만 보시면 돼요. 청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 2,900이 아니고 2,900에서 이렇게 쓱 말아 올리면서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내일 먼저 아랫 방향이 먼저 나왔을 경우에요. 자, 다음은 위쪽 방향이 먼저 나왔을 경우, 자, 여기 많이 포진돼 있던 게 이 395포인트 구간인데, 이 구간을 청산하려면은 이제 그 3,000 한 7, 80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가기에는 좀 어렵고, 지금 거의 깡통 나 있기 때문에 이건 살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 버리는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은 395는 제외합니다. 그럼 위쪽 방향을 크게 이제 청산을 했으니까, 포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라고 살릴 수 있는 건 390포인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387 구간에 뭐가 있어요?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세가 있죠. 그럼 이 구간을 넘어가면은 387.5를 넘어가면 개인 투자분들 손실이 발생하겠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은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390을 완벽하게 넘겨서 2,900 7, 80을
간다라고 하기에는 2% 이상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현재 수급 동향상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기 영향력으로 올라간다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 자체에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2% 이상 올라가는 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내일 2,950 정도, 뭐 1%도 안 되는 구간이죠. 돌파 시도 정도 나올 때 콜옵션을 일부 정리한다라면 390포인트 이 구간을 정리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매수가 쌓이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갈 때 풋옵션이 청산이 나오냐, 위쪽으로 올라갈 때 콜옵션 청산이 나오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산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상승이 제한적이구나, 풋옵션 청산이 나온다, 하락이 제한적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위쪽 방향이 먼저냐 아래쪽 방향이 먼저냐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이치인데 보통은 이렇게 상식적인 포지션이 잘 안 나와요. 한쪽 방향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포지션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기관이야 언제나처럼 양매도를 구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기관은 크게 올라가지도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내일 기관도 2,950 전후 정도에서 마감하면은 썩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적절히 타협 볼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2,950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정도면은 가장 적절한 타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 투자분들은 제외하고 기관 외국인은 2,95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가 가장 확률이 높지 않냐 현재 상황에선 그렇게 보이고, 여기서 만약에 내일 풋옵션을 크게 늘린다라고 하면은 내려가면은 만약에 내려간다라면 2,900 정도 상승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대신 만기일 이후에는 조금은 수급이 좀 개선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만기일 이후에 금요일, 목요일, 내일 오후나 금요일부터 바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 눈치 보기를 조금 한 다음에 15일 이후에 이제 눈치 보기를 하면서 개선이 될 수 있고, 요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면 가장 좋은 거고, 그동안 우리는 워낙 약했으니까 만약에 다음 주 정도 15일 이후, 그러니까 다음 주 초죠. 다음 주 초 이후부터 해가지고 좀 개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이냐 다음 주 중반 정도냐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주일 안에는 수급이 조금은 개선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이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12월 만기까지는 자연스러운 거고,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그 이후는 가봐야겠지만 설 연휴 전까지는 양호한 흐름, 지금보다 훨씬 나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보셔야 되는 거는 모든 게 다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선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종목을 교체할 것인가 들고 갈 것인가, 그리고 교체하면은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칼날을 잘 갈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예리하게 갈아야 됩니다. 작년처럼 그냥 뭉뚱그려서 이쪽 섹터 가니까 담아놓으면 가겠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장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칼날을 좀 예리하게 갈아놓고 종목을 좀 압축하고 섹터를 압축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다 싶으면은 정리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든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남겨놓고 교체하실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만기 영향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980에서 이제 102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좀 양호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매물 폭탄에 의해서 한 4천억 정도 던지면서 밑으로 내려왔다. 기타 법인까지는 4,400억이 넘는데 좀 강력한 물량이 나오면서 내려왔다. 2%대 하락인데 물량 나온 거에 비하면 조금 덜 밀린 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쪽에 조금 집중해서 그래도 매매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이 코스피는 없어도 코스닥 쪽에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개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 코스피랑 다르게 코스피는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900포인트 두들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살짝 하회하는 수준인데, 코스닥은 다르다. 주가 레벨 위쪽에 있고 지금 그냥 박스권 정도, 중립 구간에서 박스권 형성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 안에서도 조금 좁은 박스권을 다시 한번 그리고 있는데, 이 위쪽을 넘어가서 1000포인트 넘어서 1020포인트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강세를 보이시다. 그 전까지는 중립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1020을 넘어가면 수급이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시황은 정리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중요한 소식 중 하나는 최근에 요소수 대란이 있었는데, 요소수 18,700톤을 중국에서 반입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뭐 뒤에서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세 달치 물량은 확보를 하면서 요소수대라는 일단락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섹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 동향이 좀 컸는데 체크해볼 포인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가 지분 매각 10% 투표 붙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뭐 급락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은 해서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휴식을 취했다. 전체적으로 다 내려왔고 그나마 선방한 게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SKI 테크놀로지 보유예수 물량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좀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반등이 시작됐는데 그동안 밀어도 좀 너무 밀어내렸죠. SKI 테크놀로지는 이 15만원 구간이 중요한 구간인데 다시 한번 회복하고 지지력 테스트 다시 반등 나오면서 수급을 붙여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늦지 않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굳이 건드리고 싶지 않은 코스피 쪽은 건드리고 싶지 않고 차라리 코스닥 쪽의 소재주를 매매하는 게 좋아서 그러지 분리막 쪽으로는 충분히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가 좀 선방했다. 그래서 기존에도 분리막 쪽 볼 거면 SKI 테크놀로지보다는 어떤 기업이다? 상하프론테크 다들 알고 계시죠?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상하프론테크가 좀 더 강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가 레벨 자체도 좋죠. 그래서 이쪽이 더 나았고 뭐 PNT라던가 뭐 테이펙스,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좀 선방하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비안이 이제 상장하죠.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모가를 이제 수정을 했는데 상단이 이제 78달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상단을 이제 4달러나 웃돈 수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기대감이 좋다.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리비안 상장 관련해서 대원화성, 에코캡 이런 등등 종목들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에코캡이 최근에 좀 뭐 너무 상승해서 경고 종목까지 먹었는데 휴식을 취하다가 반등 정도는 모색하는 모습이었다. 거래량도 오늘 뭐 굉장히 터졌죠. 그리고 대원화성 같은 경우가 이제 친환경 시트로 뭐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대원화성도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을 좀 모색하는 정도는 만들었죠. 그래서 기존부터 강조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매매할 거 없으면 이런 쪽이나 테마성으로 살짝 건드릴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리비안 상장 관련해서 이 종목들 그리고 상장하면은 오늘 디어유 제가 칼럼으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펜 플랫폼 쪽으로 해서 이 BTS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위버스 그리고 디어유, 뭐 유니버스도 있는데 일단 위버스 디어유 쪽을 볼 수 있다. 디어유 같은 경우는 SM과 JYP가 이제 뭐 양대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각 최대 주주로서 이제 거의 뭐 공동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SM의 손자 회사였는데 JYP에서 투자를 했죠. 대규모 투자를 해서 뭐 굉장히 뭐 긍정적이다. SM과 JYP 아티스트들을 아우르면서 추가적으로 아티스트를 계속 섭렵을 하고 있다. 이 팬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크다. 이게 무슨 팬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SN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인스타나 이런 것처럼 이 팬들이 이 소속 스타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 스타랑 SNS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1대1이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1대1은 아니고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 많은 팬은 어떻게 1대1로 다 댓글을 달아주고 합니까? 팬이 이 스타에 대해서 결제를 해요. 4,400원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해요. 월 4,400원 이렇게 결제를 하면은 해당 뭐 예를 들면은 JYP의 뭐 트와이스다 그러면 트와이스의 뭐 특정 인물 해서 이 스타의 개인 일상이 올라오는 겁니다. SNS에. 그리고 이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보는데 내가 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뭐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점차 확장해 나가겠다.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그 NFT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 굿즈라던가 여러 가지 자산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내 뭐 플랫폼 쪽에 대해서 미국은 이미 플랫폼 쪽이 활성화돼 있고 우리나라도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플랫폼이 활성화돼 있는데 더 많은 쪽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계속 설명드렸고 팬 플랫폼 쪽으로 위버스와 함께 디어유가 뭐 가장 뭐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상에 실패는 했지만 오늘 증시 안 좋았던 거 생각하면은 이 정도면은 매우 훌륭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따블에서 올라왔는데 카카오페이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카카오페이 뭐 숫자 3이랑 연관 지어가지고 3배는 기본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카카오페이 3배는 좀 무리지 않느냐. 카카오가 최근에
뭐 국정감사 이후에 조금 살아난다고 해도 기업 이미지가 좀 다운된 것도 있고, 그렇다면 투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따블온데도 추가 상승을 뭐 크게 나오기보다는 뭐 제한적인 상승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카카오페이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그리고 디어유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좀 있다. 이 플랫폼 사업은, 그리고 이 팬덤 시장, K-팝 팬덤 시장만 해도 8조 원이고 이게 세계로 뻗어나간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크다 말씀드렸는데, 디오유는 역시나 뭐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했죠. 오징어 게임 2 제작에 대한 압력이 크다. 이 너무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 뭐 고민할 수가 없다. 이거 자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오징어 게임 2 이제 뭐 제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버킷 스튜디오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뭐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뭐 주인공으로 뭐 돌아오는 개념이 되겠죠. 주연이 되든 조연이 되든 이정 씨는 들어오는 것이고, 오징어 게임에서 승자가 돼서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사회를 이제 변화시킬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쇼박스 같은 경우 이슈가 되면서 같이 올라왔다. 그리고 초록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덱스터 쪽이 이제 음향 쪽을 담당했었는데, 초록뱀 같은 경우는 이제 버킷 스튜디오가 이제 0.8% 지분 취득을 해서 향후에 관련주로 좀 엮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록뱀도 같이 보시면 된다. 초록뱀은 이제 BTS 성장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초록뱀도 계속 볼만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트레이딩을 자주 했었는데, 초록뱀도 최근에는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관련주로 좀 은근슬쩍 엮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출판사 그동안 저출산 관련주 중에서 삼성출판사가 안 움직였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 삼성출판사 자회사 스마트 스터디가 핑크퐁 아기상어 쪽에 이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죠.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네이버의 손자회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페토와 콜라보레이션으로 아기상어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유튜브로도 뭐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이 뭐 스마트 스터디 지분을 조금 줄였다고 해도 18% 중반 정도, 18.46%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출판사 앞으로도 뭐 꾸준히 볼만하다. 계속 말씀드렸죠. 정책 테마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취업, 저출산, 그리고 뭐 부동산 뭐 이런 사회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분야들 있죠.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초보 투자자들도 접근할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현재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친환경 쪽 얘기 나오면서 수소 경제 계속 외쳤는데 수소 관련주들 임기 내내 잘 움직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이 정책에 관련된 쪽은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나 각 공약별로 이제 후보별로 다른 공약 들고 온 거 말고 사회적인 현상 같은 경우는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자주 언급이 될 거예요. 과거에 뭐 버스비 얼마인 줄 아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집값하고 저출산 뭐 일자리 이런 부분, 그러면은 당신 뭐 지금 서울의 전세값이 얼마인지는 아느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조사를 했을 거고, 그러면서 계속 문제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내 공약이 좋으니 당신 공약이 좋으니 뭐 이런 얘기를 할 테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쪽을 보시면 되고, 자, NFT 쪽은 뭐 마지막으로 뭐 읽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게임빌 같은 경우 게임빌 컴투스 이쪽 계열사들이 위즐 스튜디오까지 좀 섭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도 잘 나오고 메타버스, NFT 이쪽을 한 계열사에서 다 해결을 한다. 내년 1분기에 NFT 거래소도 런칭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빌 같은 경우 이제 뭐 10만 원을 넘어서 이제 뭐 13만 6천 원까지 왔는데, 이제 뭐 슈팅 구간이 나왔으니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 이제 정리 구간 단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이면서 봐도 이상할 게 없겠죠. 그리고 줄였다가 좀 쉬면은 그때 조금 더 보던가 아니면은 다른 종목을 보시면 되겠죠. 컴투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차기작 서머너즈 클로니크 이 작품을 이제 NFT 시장으로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항이었던 16만 원까지 넘어가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16만 원 유지해주면 보유할지 16만 원 이탈하면 한 차례 뭐 수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겠죠. 룽트 코리아도 열혈 강호랑 뭐 건강마법 같은 경우를 이제 위믹스, 이 위메이드 쪽이죠. 위믹스의 NFT 기반 게임으로 출시한다. 그래서 이제 뭐 유저를 공유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룽트 코리아 같은 경우는 썩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이슈 있을 때 테마를 한 번씩 좀 물고 오는 이런 종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브 시스터즈는 최근에 북미 쪽에 흥행 기대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흥행에 성공을 했고 3분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 쿠키런 이후에 계속 이제 수익률 저하로 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이 스마트폰 초창기에 있던 흥행했던 게임 관련주들이 상장해서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주들이 NFT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시장 뭐 진출하고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성장을 보이는지 잘 보시고 아니면은 데브시터처럼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추가적인 확장을 보이는지를 보시면은 이제 투자에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손 같은 경우 이제 계열사인 바른손 랩스가 NFT 시장에 뭐 진출하면서 이제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해서 저항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해당 구간에서 내일 뭐 갭상승 나와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조금 줄이면서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좀 쉬어가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지분 매각설 때문에 그동안 시장을 주도한 섹터 중 하나인 2차 전지 테마주들도 휴식을 취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에 하락률이 좀 더 컸던 것이죠. 대신 반대로 우리나라 최근에 좀 압박을 했던 요소수 대란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달치 물량 정도를 이제 반입을 하면서 이제 뭐 당분간은 그래도 숨통은 좀 트였다. 그럼 그동안 또 대책을 마련하면 되겠죠. 그러니 일단 대란이 일단락됐다라는 긍정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대신 내일 만기일이라서 오늘은 긍정적일 수는 없는 날이고 그래서 미증시가 조금 밀리면 우리나라는 좀 더 밀린다. 미증시가 이제 잽을 맞으면 우리나라는 스트레이트 훅 같은 어퍼컷 같은 뭐 강펀치를 맞는 수준이라서 기분은 나쁠 수 있는데 이거는 이번 달 중순까지는 어쩔 수 없는 수급적으로도 예견돼 있던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 이후에 만기일 이후에 수급 동향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급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주시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더 큰 관심을 갖기에도 오히려 이 눌려 있는 만큼 오히려 기회가 되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말까지 그래도 연말에서 내년 초 그러니까 설 연휴 정도까지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좀 각종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준비했다가 잘 시행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조금 눌려 있는다 쳐도 이번 주 뭐 후반에서 늦으면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회복 시도하는 정도 시작이 나올 겁니다. 그 회복의 강도 그리고 어느 섹터에 집중되는지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투자 자금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좀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것 같지만 돈의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과하게 기업 가치 이하로 내려온 가치주 쪽으로도 일부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자금 동향을 확인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좀 안정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내년 초까지 지날 수 있는 시장이 올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되고요. 자, 잘 준비해가지고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추후에 이번 주말 정도나 아니면 이번 주말 정도 다음 주말 정도부터는 조금 더 이제 강화된 콘텐츠를 올려드릴 예정에 있는데 이 부분을 시의성 있게 받아보시려면은 구독 버튼 옆에 종표시 있죠? 이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